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 의정부의 노래방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귀신을 잘 보는 편은 아닌데다 대낮에 일어났던 일이라 저도 정말 신기합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친한 친구들한테만 조금 얘기를 했는데 그게 소문이 나서 영어 선생님이 네가 겪은 일을 애들 앞에서 정확히 말 좀 해보라고 시간까지 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분명한 실화입니다. 7월 중순 기말고사가 끝나는 날,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나오다가 그냥 집에 가기는 그렇고 해서 노래방에 가기로 했습니다. 큰 길로 쭉 나오면서 노래방을 찾는데 한 골목에 지하 노래방 간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기 가자고. 큰 길까지 나오면 새로 생긴 노래방들이 있었지만 오래된 곳이 시간도 더 많이 주고 할 것 같아서 말이죠. 암튼 그렇게 지하 계단을 내려가는데 반지하더라고요. 넷이서 내려가서 노래방 문을 열었는데 좀 침침하긴 했지만 원래 반지하 노래방이 그러니까 별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줌마한테 돈을 주고 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다른 때 같으면 화장실은 아니더라도 음료수라도 뽑으러 꼭 한 번은 나가는데 그날은 우리 모두 거의 1시간을 방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결국 노래를 다 하고 나오는데 출입문 옆에 카운터가 있잖아요. 카운터에 앉아있던 아줌마가 없는 겁니다. 들어올 때는 분명히 거기서 손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앉아있던 아줌마가 없었어요. 그것도 어디에 잠시 간 듯한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자리가 깨끗했죠. 여학생들은 별거 아니라도 무서워하고 그러잖아요. 빨리 나가자고 말하며 문 쪽으로 가서 손잡이를 당겼는데 문이 잠긴 거예요. 아무리 열려고 해도 꿈쩍을 안 했고 투명 유리문은 문 위쪽에 잠금 장치가 있어서 누르면 풀어지잖아요. 제가 까치발을 하면 그 잠금 장치에 닿을 듯해서 최대한 손을 올리고 바둥거리고 있는데 순간 뒤에서 제 친구가 깨악하고 비명소리를 지름과 동시에 불이 꺼지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움츠리고 서로 손이라도 잡고 있었지. 저 혼자 문에 매달려서 팔을 있는 대로 뻗다가 갑자기 비명소리와 동시에 깜깜해지니 좀 무서웠습니다. 넷이서 일자로 서 있었는데 맨 뒤에 있던 애한테 왜 소리 질렀냐고 하니까 그냥 불이 갑자기 꺼져서 반사적으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반지하라서 그런지 정전이 되니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에 자려고 온 집안에 불을 끄면 몇 분 동안은 눈앞에 손을 갖다 대도 보이지 않는 거 아시죠? 그렇게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 감고 있는 것과 다를 게 없는 상황이었죠. 그나마 침착한 저랑 친구 한 명이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생각하다가 화장실을 생각해냈습니다. 반지하 화장실을 보면 보통 높은 곳에 조그만 창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앞이 하나도 안 보여서 바닥을 더듬으며 거의 기어갔어요. 맨 뒤에 있는 친구는 무섭다고 막 울어서 제 뒤 두 번째 자리로 옮기고 땅도 못 짚겠다고 해서 내 허리를 잡고 나머지는 한 손으론 앞 사람의 허리, 한 손으론 바닥이랑 벽을 더듬으며 기어서 화장실에 갔어요.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데 문제는 생각보다 너무 높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급하면 무슨 짓이든 한다고. 한 친구가 말타기 자세로 엎드려 있을 테니까 밟고 올라가서 창문 열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끌어당겨 달라고 요청하라더군요. 그래서 마지막엔 받쳐줄 친구가 없을 테니 점프력이 좋고 무서움도 안 타는 제가 남기로 하고 애들이 차례대로 올라갔죠. 처음 한 명이 올라가고 문을 열었는데 맞은편이 건물의 벽이더랍니다. 사람도 하나 없었고 말이죠. 근데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옆길에 지나가는 사람을 한 명 불러서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받았죠. 저도 점프해서 창문틀을 한 손으로 잡고 나니까 다른 한 손은 그분이 끌어주셔서 올라올 수 있었고요. 겨우 빛을 보니까 아까 조금 무서웠던 건 어디로 가고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고 싶더라고요. 전 궁금해 죽겠는데 다른 애들은 죽어도 다시 가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서움을 덜 타는 친구 한 명이랑 저랑만 다시 가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빠져나온 곳이 건물에 문이 있었던 반대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을 반바퀴 돌아 앞으로 나와서 다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때의 소름 끼치는 기분을 지금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제 친구는 헉하는 소리와 함께 숨을 멈췄고 저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서 이게 어찌된 일인지 유리문에 사절 스케치북만한 크기에
점포임대라는 종이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이가 너무 오래되어 누렇게 색이 바랬음은 물론이고 귀퉁이에 붙인 스카치 테이프도 오래돼서 거의 떨어질 상황이었습니다. 문은 쇠사슬로 묶여 있더군요. 제가 안에서 열었어도 나올 수 없었을 상황이었죠. 저는 평소에 귀신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혹시 귀신이 나타난다면 나에게만 해야 할 말이 있지 않을까 해서 꼭 먼저 말을 걸어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섭다기보단 뭔가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후로 그 골목에 직접 다시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때 같이 있었던 친구 중 한 명이 말하길 단란주점이 새로 생겼다네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여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자취방 앞에 기묘한 무덤. 무척이나 더웠던 여름의 일입니다. 산중턱에 위치한 집의 2층에 있는 제 자취방의 창을 열면 창에 사각형 가득 두 개의 무덤이 보이고 고개를 내밀어 밖을 내다보면 완만하게 누워있는 언덕 전체에 무덤이 가득 있습니다. 어떤 가문의 무덤인 것 같은데 무덤 주위를 둘러싸는 철조망은 듬성듬성 구멍이 나 있고 오래된 노송이 정상에서부터 무덤을 보호하듯 감싸고 있습니다. 초여름부터 상당한 더위를 보여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낮 동안은 창을 활짝 열어놓지만 밤이면 저절로 창을 닫게 되는 것은 머릿속 깊숙이에 자리한 공포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여름의 중반에 3일 동안의 폭열지옥이 있었습니다. 이때만은 두려움이 자리할 틈이 없어 잠이 들 때도 창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마지막 밤, 심한 더위에 무거운 머리를 누르며 눈을 떴습니다. 새벽의 어둠 속에서 침대의 끝머리에 농구공만한 물체가 보였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보자 검은색의 둥그스름한 모양이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면서 그것이 조금씩 커져가며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가까이 다가온 건지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얼굴 쪽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인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서서히 제 눈이 있는 곳으로 접근했기에 흐린 빛 때문에 실루엣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인간의 몸이다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큰 눈을 가진 소녀. 그런데 눈이 있어야 할 자리와 코가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입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 개의 휑한 구멍뿐. 놀란 몸은 쉽사리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뭘 해야 한다라는 생각도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을 할 뿐. 순간 고무줄이 끊어지듯 몸이 움직였습니다. 손은 저절로 형광등의 스위치를 눌렀고 빛이 방을 비춘 순간 침대 위에 있었던 것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겁에 질린 저는 불을 켜둔 채로 침대에 눕지도 않지도 않은 어정쩡한 자세로 감겨가는 눈을 부릅뜨고 있었지만 이내 잠이 들어버린 듯합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자등은 꺼져 있었고 침대 옆에 책꽂이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밤이 오기 전에 작은 스탠드 등을 사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잠이 들 때는 언제나 스탠드 등을 켜놓습니다. 이제는 아련한 기억 속에 그 집이 생각나기도 하지만 스탠드 등을 켜지 않고 잘 수 있는 현재가 행복하기에 그곳에서 혼자만의 생활을 하던 때로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안민고개. 경상남도 창원시에는 안민고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넘어가면 진해로 연결되는 길인데요. 지금에야 길이 포장되고 주위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하여 밤에도 차들이 많이 다니며 음산한 곳이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밤에 건너다니기 힘든 길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과 친구분 세 분이서 진해에 볼 일이 있어서 넘어가셨다가 새벽 늦게 창원으로 돌아오는 길이셨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추적추적 내려 더욱더 음산해 보이는 안민고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번 다녀본 일이 있는 곳인지라 별다른 생각 없이 안민고개를 통해 창원으로 넘어오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차에는 저희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분인 아저씨 두 분과 아주머니 한 분이 타셨고 앞좌석에 아저씨가 두 분 타시고 뒷좌석엔 저희 어머니와 아주머니께서 타셨다고 합니다. 처음 운전하시던 아저씨께서 술을 좀 과하게 하신지라 옆자리에 계시던 아저씨와 자리를 바꾸셨다고 합니다. 그 아저씨는 해병대 출신에다 담력도 아주 강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민고개를 지나가던 중 길가에서 매우 키가 크고 흰 옷을 입은 남자분이 손을 흔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워드리려고 가는데
조수석에 앉은 아저씨께서 기겁을 하시며 빨리 출발해라.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데이. 이렇게 다급하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운전하던 아저씨께서도 뭔가 이상한 걸 느끼고 급히 가속 페달을 밟아 달아나듯이 가버렸다고 합니다. 백미러 등으로 보니 그 사람은 가만히 서 있어서 안심하고 물어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 다리가 안 보이더라고. 없는 것 같아서 놀래가 얼굴을 봤더마 뒤에 젖지를 않았더라. 일행은 소름이 돋는 걸 느끼며 빨리 빠져나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잠시 후 이미 속도를 빠르게 달리고 있던 차가 갑자기 더 빨라지는 걸 느끼고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왜 그러냐고 물어보려고 했던 어머니께서 운전하고 계신 아저씨의 얼굴을 보니 무언가 두려운 것을 본 사람의 얼굴이었고 입술을 꽉 깨물고 차를 달리고 있는 걸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아까 그 사람이 차를 쫓아 달려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일정한 간격으로 말입니다. 차와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차에 탄 사람들은 기겁을 하며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미 아주머니께서는 그걸 보고 기절하셨다고 하며 어머니도 절망과 같은 공포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는데 그게 없더라는 겁니다. 안도를 느끼는 찰나 그게 차 밑에서 차 앞쪽 범퍼로 기어올라와 범퍼에 앉아서 노려보더라는 겁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지만 아저씨께서는 이대로 죽을 순 없다고 생각하며 차를 몰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창원 시내가 보이고 앞쪽에 검문소가 있는데 검문소에 불빛이 보일 때 그건 산 쪽으로 사라져 버렸고 일행들은 잠도 못 이룰 것 같아 밖에서 밤을 꼬박 새시고 집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기절하신 아주머니께서는 일주일간 꼬박 앓다 일어나셨고 저희 어머니는 한 달간 주무실 때 불을 끄지 못하셨습니다. 지금은 포장이 되고 차도 많이 다니는 그곳에 그때 그 공포스러운 경험 때문에 아직도 다니질 못하신다고 합니다. 예전에 70년도에 그곳에서 버스가 추락한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생존자들의 말을 들어보니 귀신이 차를 벼랑으로 몰았다고 하더랍니다. 이번에는 안민고개의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근무하는 회사가 있는 창원시에는 진해시와 터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이 터널 말고 벚꽃길이라 부르는 꼬불꼬불 올라가는 안민고개가 있었다고 한다. 직원 중 한 명이 예전에 이맘때쯤 차를 타고 안민고개를 넘던 이야기를 했다. 장마비가 부슬부슬 오는 여름인데 마산으로 돌아가면 길이 멀어서 조금은 무섭고 위험한 고갯길이지만 용기를 내어 야심한 밤에 고개를 넘었단다. 한참을 돌아가는데 갑자기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길을 가로막고서는 차를 좀 태워달라 하였단다. 순간 소름이 끼쳐서 기절할 뻔하였지만 평소에 담대한 신념을 가졌다 자부한 성격이라 비를 맞고 있는 여인을 태우니 뒷좌석에 앉더라는 것이다. 운전을 하면서 계속해서 룸밀러를 보았지만 하얀 얼굴의 여인은 너무도 말이 없었고 왠지 무서웠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한마디 하는데 여기에 내려주세요. 너무도 겁이 나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여기는 아직 고개인데 어디를 가시려고요? 하며 차를 세우는데 여인은 꼭 자기 차를 내리듯이 문을 열고는 뒤쪽으로 걸어가서 멀어지더라는 것이다. 내려서 여인을 불러 세우고 싶었지만 비가 점점 많이 오고 늦은 심야이며 도저히 무서워서 에라 모르겠다 하며 허겁지겁 고개를 내려와 버렸단다. 그 날밤을 뜬 눈으로 세우고 직장에 가서 어젯밤 이야기를 무용담으로 하는데 그 여인이 내렸다는 길 옆에는 오래된 공동묘지였다나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는 그럼 내가 어제 본 여인은 귀신이었나? 그 후로는 그 안민 고개를 다시는 넘어가지 않았고 넘어갈 일이 있으면 마산으로 돌아가던지 길을 나서지 않았단다. 이제는 길이 좋아져서 그 고개 밑으로 터널이 나서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지만 말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오피스텔에서의 기묘한 소리. 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에 위치한 조그만 사무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사무실의 변기가 고장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볼일을 보기 위해 하는 수 없이 1층의 공중화장실로 가야만 했죠. 한밤중이라서 오피스텔 안은 어두웠고 그 어두컴컴한 로비를 지나 화장실에 잽싸게 도착했습니다. 공중화장실에서는 3개의 칸이 있었는데
첫 번째 칸을 보니 화장지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칸도 마찬가지였죠. 불안한 마음에 세 번째 칸을 보았는데 다행히도 세 번째 칸에는 화장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안심이 되어 편안한 마음으로 볼일을 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만 갑자기 또각또각하고 여자의 구두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여자가 화장실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첫 번째 칸에 가서 똑똑하고 노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두 번째 칸에 가서 역시 똑똑하고 노크를 했죠. 그리곤 제가 있는 마지막 칸까지 와서 노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노크를 해주고 볼일을 마친 김에 나가려고 옷을 추스렸습니다만 불현이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방금 들어온 제가 봤을 때만 해도 다른 화장실의 문들이 다 열려 있었는데 왜 노크를 했던 걸까요? 그리고 이상했던 게 그 여자의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는 화장실의 문을 노크하고 나서 그 여자의 구두 소리가 안 들렸던 점으로 보아 그 여자가 화장실 문 앞에 서 있는 게 분명한데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위화감이 느껴질 정도로 말이죠.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문 사이에 조그만 틈새로 힐끔 밖을 봤습니다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여서 그 문 아래 틈새로 그 여자의 발을 보려고 봤는데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진 저는 문을 벌컥 열고 나왔는데 역시 화장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 그 여자가 화장실에서 나갔다면 구두 소리가 들려야 정상일 텐데 말입니다. 너무 당황한 저는 곧장 로비로 들려가서 경비 아저씨께 방금 화장실에서 나가는 여자 못 봤어요? 라고 물었습니다만 경비 아저씨의 말에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네가 들어간 이후로 아무도 오지 않았어. 다섯 번째 이야기, 동거. 자취방에서 잠을 자는데 말이야. 어디선가 딱하고 가볍고 딱딱한 것이 부러지는 소리가 나더라는 말이지. 잠을 자는 도중이라서 정확히 무슨 소리인지는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뭔가가 부러지는 소리가 아니라면 부딪히는 소리랄까? 하여튼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렸어. 그런데 그 소리가 조심스럽게 다른 곳에서도 나더라고.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부러뜨리는 소리 같기도 했고 장작이 탈 때 나는 소리 같기도 한 게 계속 들려오더라는 말이지. 그래서 뭔가 싶어서 눈을 뜨고 그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봤는데 내 침대 맞은편 천장 모서리에서 손톱이 30cm는 되어 보이는 여자가 살금살금 기어가고 있었어. 그 기분 나쁜 소리는 천장과 그 여자의 손톱이 조심스럽게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였지. 엉겁결에 소리를 지르면서 깨어났는데 그 여자는 사라지고 없더라고. 그래서 절에 다니는 제독이에게 달마도를 하나 구해다 달라고 했지. 그러니까 제독이가 달마도는 구하기 어렵다고 절에서 가지고 온 달력을 주더라고. 그래서 그 달력을 귀신이 돌아다니는 천장의 모서리 한가운데에 걸어놨어. 그 달력이 마음의 안정을 찾아준 덕인지 그런 소리는 안 들리게 되었지. 그렇게 방심을 하면서 잠을 자던 어느 날이었어. 기분 나쁜 소리가 반복되기에 눈을 떠서 그 모서리를 보니까 그 여자 귀신이 천장 구석에서 달력이 걸린 부분까지만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내가 겁이 없다지만 이건 좀 무서웠어. 그래서 딱딱한 베개를 던져서 전등을 켜니까 그 천장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 귀신이 계속 돌아다니는 그 구석진 부분이 그 귀신이 사는 곳인가 싶어서 제독이에게서 받은 그 달력을 그곳에다가 바짝 붙여서 걸어놓고 잤어. 그날 밤 그 귀신이 천장 구석에서 거꾸로 쪼그리고 앉아 미동도 않고 있다가 내가 눈을 뜨자 고개만 180도로 돌려서 내 눈을 바라보더니 그쪽으로 내려갈게 라고 말했어. 그때부터 그 지긋지긋한 여자 귀신이랑 동거 생활이 시작됐지. 그쪽으로 내려갈게 라고 그 여자가 말하면서 재빨리 내려오는데 목은 여전히 등 쪽에 붙어 있으면서 두 손과 두 다리로 동물같이 기어 내려오는 모습이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평소에 찾지도 않던 하느님과 부처님을 찾기 시작했지. 그런데 그 여자가 긴 손톱을 벽에 부딪히면서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다가 갑자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는 말이지. 그렇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 궁금해 하잖아. 그게 정상인 것인지는 몰라도 그때는 전혀 궁금하지가 않더라고. 그냥 눈을 떴을 때
아침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 손가락 하나라도 이불 밖으로 빼내면 그 여자가 낚아챌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계속 꼼짝도 하지 않고 떨고만 있었어. 그런데 그렇게 떨다 보니까 나 자신이 좀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이불을 확 하고 젖혔는데 그 여자가 내려온 텔레비전 옆에 구석에서 꼼짝도 않고 나를 째려보고 있는 거야. 여전히 등을 돌린 채로 말이야. 난 그 여자랑 눈을 마주치고는 다시 이불을 덮고 기도를 시작했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도 날이 밝았지. 막상 또 날이 밝고 나니까 어제 있었던 일들이 꿈 같은 거야. 해가 뜨고 나니까 전부 거짓말인 것 같았어. 그래서 씻고 학교에 가려고 화장실에 들어갔어. 아무리 잠을 설쳐도 학교에는 가야 되니까 말이지.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수를 하고 있는데 나도 무서운 일을 겪고 나니까 세수를 할 때마다 눈을 자꾸 뜨게 되더라고. 그래서 물 같은 걸 끼얹을 때마다 눈을 떠서 봤는데 눈꺼풀에 세안제가 묻어서 그런지 뿌옇게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야. 별것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씻고 있는데 세면대 밑을 보면 공간이 있잖아. 그 밑에서 여자의 뒤통수가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날 잡으려고 팔을 버둥거리고 있는 거야. 그 여자는 아직도 목이 돌아간 상태였어. 소리를 지르면서 화장실을 뛰쳐나와서 머리는 감지도 않고 학교에 갔지. 그날은 공부고 뭐고 아무것도 머리에 안 들어오고 하루 종일 그 귀신 생각만 나는 거야. 아무리 내가 강심장이라고 자처를 하지만 너무 무서웠어. 그날 밤은 친구랑 내 방에서 같이 자기로 했어. 설마 둘이서 같이 자는데 별일이야 있겠나 싶어서 말이지. 친구랑 일주일을 같이 잤는데 친구가 있어서 그런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런데 그 친구도 자기 집에서 제명될 위기라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주일이 지난 후에 다시 혼자 내 방에서 자게 됐지. 우선 무서우니까 텔레비전이며 컴퓨터며 모두 켜놓고 화장실로 씻으러 들어갔지. 그전처럼 그 여자 귀신이 튀어나올까봐 볼이랑 턱이랑 이마를 따로따로 씻었어. 한 번도 눈을 감지 않고 말이야. 그런데 그 여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역시 아무것도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고 화장실에서 나왔지. 그리고 오른손으로 화장실 앞에 걸려있는 수건을 집으면서 왼손으로 화장실 문을 닫는데 왼쪽 손목에 차가운 것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 돌아보니까 불 꺼진 화장실에서 하얀 손이 내 손목을 잡고 있었어. 그렇게 그대로 기절하면서 들은 말은 그러니까 왜 날 쳐다봤어? 라고 하는 거였어. 6번째 이야기, 차가운 손. 때는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여름 동안 놀기만 했던 저는 오랜만에 책상에 앉아 미루고 미뤘던 숙제인 한자로 깜지 쓰기를 엄청난 기세로 하고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숙제를 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해가 저물어 저녁을 알렸고 실내도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지만 저는 방에 불도 켜지 않고 필사적으로 손만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반바지를 입은 왼쪽 다리에 뭔가 차가운 것이 느껴지는 것을 말이죠. 별로 신경 쓸 정도는 되지 않기에 무시하고 계속해서 깜지를 썼습니다만 그러던 와중에도 왼쪽 다리는 계속해서 차가워졌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계속해서 차가워지는 것이 신경 쓰여 왼쪽을 봤고 그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의자 끝에 하얀 손가락이 한 개 덜렁덜렁하고 걸려있는 것을 말이죠. 그게 제 넓적다리에 닿아 있던 겁니다. 너무 놀란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고 엄청난 속도로 의자로부터 멀리 떨어졌습니다. 물론 의자의 아래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깜지는 오늘 중에 끝내지 않으면 안 됐기에 심장의 두근거림이 멎을 때쯤에 다시 책상으로 돌아간 저는 어머니가 저녁을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깜지 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 후 하얀 손가락은 한 번도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체험의 불가사의함보다도 꽤나 무서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숙제를 끝내기 위해 책상으로 돌아간 그때 당시의 나를 생각하면 40대가 된 지금도 울 것 같습니다.